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또 피지컬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정혜민 선수가 그 기자분 채널에 이제 얼굴을 이제 들고 등판을 해서 세세하게 그때 있었던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이걸 이야기해서 어떤 것들을 번복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얻고 싶지 않다. 다만 이제 있었던 그대로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취지로 본인이 이렇게 솔직 신경 고백을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원래 본질은 이거였다.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는 이게 제일 크다. 3억을 다시 받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졌던 승부를 다시 뒤집고 싶지도 않다. 왜냐면 자기는 제작진한테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본래 방송 나갈 때 편집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혼선이 있었음도 같이 이렇게 방송에 실어달라라고 이제 정혜민 선수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방 7월 말에 그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본방을 해보니 본방에서는 그냥 우진영 선수랑 중간에 있었던 그런 결함들 있잖아요. 3번 스탑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흐름이 끊겨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싫지 않고 그냥 격정적이게 둘이 이제 명승부를 펼치다가 그 정혜민 선수가 지고 우진영 선수가 이겨버리는 그런 구도로 이제 가버려서 자기는 그게 되게 속상하다라는 게 큰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올라오고 그 컨텐츠가 올라오고 우진영 선수 SNS나 그 다음에 제작진 측에서 그 타임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재를 적어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 기사화 시켜서 올렸는데 그때 보면은 스탑을 한 번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한 이유는 그 쌍방의 의견이 너무 엇갈려요. 너무 차이가 크고 그리고 우진영 선수도 제작진들이 공개한 타임테이블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상이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좀 치고 있지 않나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걸 왈가왈부 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이런 부분입니다라는 거에서 가볍게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잡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니 혹시라도 서두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진영 선수와 제작진 분들 말로는 우진영 선수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스탑한 적이 없다. 예, 근데 정혜민 선수의 어떤 신경 고백에서는 우진영 선수가 이게 계속 소리가 난다라고 하고 이게 그 로프가 잘 안 끌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탑을 한번 했다라고 자기 정확히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혜민 선수가 되게 저는 조심스러워 보이고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혜민 선수는 지금 얻을 게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뭔가 이렇게 대해서 이 피지컬 백에 대한 비하인드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해질 뿐이라게 아니고 뭔가 의견이 더해질 뿐, 예. 그 뭔가 변화라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약간 잡음이 일면서도 얼굴을 까면서 등판한 거는 좀 솔직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내가 진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제대로 들어보시면은 자기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 안 해요. 자기가 정확히 기억했던 부분만 이번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얼추 이야기하기에는 또 이게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애매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안 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정혜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혜민 선수가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정혜민 선수 최근 행보 보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같은데 합방으로 이제 여러 유명 채널에 좀씩 나오고 있어요. 예. 다시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거든요. 그랬다는 뜻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피지컬백에 나왔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하고 또 이런 유튜버였던 사람들이 인성적으로 봤었을 때 혹은 또 이 사람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친한 사람들은 다 공유하고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멀리 있고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근데 친한 사람들이 이제 알기 때문에 어떤 정혜민 선수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에 지지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도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혜민 선수가 다시 양지로 올라오는 것들도 정혜민 선수 쪽에 여러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고 또 최측근인 사람들도 등판하고 정혜민 선수가 별명이 혜민 스님으로도 바뀌면서 정혜민 선수는 이제 법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증언도 해주고 하면서 뭔가 좀 더
그 정확해요. 그래서 정혜민 선수도 정말 제작진 측에서 뭐 이렇게 결백하다라고 하면 그 영상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왜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올리냐. 그날의 영상을 이제 올리면 될 것을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애매모호하고 한쪽 부분은 조금 약간 이 사실에 있어서 약간 왜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자 유튜버 분이 또 새로운 이제 또 컨텐츠를 올렸는데, 우진용 선수가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중간에 이런 경기 같은 거 할 때 릴레이 미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진용 씨가 이제 그 꼬리 무는 술래잡기 비슷한 그런 약간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은 트랙에서 뛰어요. 근데 그 뒤에를 달려와서 터치를 하면 이제 지는 경기거든요. 예, 다 그래서 빨리 떼야 됩니다. 예. 뒤에서 쫓아온 사람을 회피해서 계속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잡아내고 계속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우진용 선수가 있는 거리 자체가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되게 유리한 포지션이었다라는 것도 이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트랙 자체가 4명이서 뛰는 건데,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제 뛰는 거잖아요. 근데 우진용 선수가 있는 그게 원형의 트랙이 아니고 이게 약간 타원형의 트랙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진용 선수가 그 좋은 포지션에 있었다고 한 이유가 조금만 꺾어도 상대가 이제 금방 닿는 4명이 다 공평한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의 그림으로나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진짜 이것도 뭔가 그 의도치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우진용 선수에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됐었구나. 이게 실제로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형이면은 동서남북으로 4명 쪼개놓고 자, 그 꼬리 물기 자 미션 시작합니다 하면은 공평해요. 거리가 똑같은데 타원형인 상태에서 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좋은 지점에 또 우진용 선수가 선점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또 의문을 낳게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진용 선수도 그 조차고 나왔고, 자기도 이제 뭐 제작진들의 시스템 하에 경기하다가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는데 우승 막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물 들어온 김에 노도 저어야 될 것이고 한데 왜 우진용 선수는 뭔젠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했다가, 여러분도 되게 저한테 핀잔의 댓글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죠. 우진용 선수가 정녕 이렇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냐, 정혜민 선수는 1등 놓쳐갖고 지금 그냥 음지에서 그냥 혼자서 되게 힘들어하고 정신과 다니는데, 우진용 선수는 이렇게 자축하고 즐기고 있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방송 나오고 뭐 행사 뛰고 하는 게 말이냐 하면서 되게 정혜민 선수 쪽에 편을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방송의 미션 선정과 이런 것들도 되게 안일하지 않았나, 좀 더 공평했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더 공평하고 이런 오차가 없는 이런 미션을 결승이나 준결승 쪽에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두 선수 그다음 제작진 모두 다 웃고 결과에 서로 승복할 수 있었을 건데, 이게 참 뭐라고 돈이 안 걸려 있고 뭔가 또 이렇게 언론으로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었으면은, 예를 들어 정혜민 선수하고 우진용 선수하고 친구인데 돈이 나왔던 이윤이 안 걸려 있어요. 근데 뭐 놀이터 같은 데 가갖고 밧줄을 뭐 한 100m짜리 둘이 하나 사갖고 갖고 누가 빨리 당기해서 끝나나 시합 한번 해보자 친구야 해가지고 그런 뭐 놀이 구도로 해갖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서로 싸우고 알고알부하고 뭐 이렇게 어떤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겠습니까? 어떤 이윤과 타이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뭐 조금은 속이 좁아지는 거고, 조금은 뭐 미련이 뭐 생기는 거고, 조금은 이제 화장실 올 때 갈 때 생각이 틀려지는 거고, 그 금액이 또 작은 액수가 아니고 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든 안에, 제작진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둘이서 또 운동만 해왔던 사람이 또 미션으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뭔가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어떤 조건이 걸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냥 이제 놀이터에서 그냥 친구끼리 줄다리다가 졌다라고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이윤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어떤 그 명예 같은 게 걸려 있고, 왜냐면 정혜민 선수도 지기 얼마나 싫어할 거예요. 얼마나 그 지는 게 싫겠어요. 왜냐면은 운동을 항상 승부를 보는 사람인데 이기는 걸 즐겼던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지 지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단순함이 아니죠. 그 전 국민이 다 보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서 자기 기준에는 뭔가 부당하게 해서 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하고, 또 3억이라는 돈이 어디 동네 3천 원도 아닌데 이 돈이 한순간에 제작진들이 어떤 오류로 인해서 날아갔다라고 했었을 때
뭐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고 정신없이 또 미션을 하고 막 계속 거기에 기가 빨려 있고 또 카메라 돌아가고 하다 보면 이게 좀 그 터널 비전이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해방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큰 액션을 취하지 못했고 이타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뭔가 3억이 날아가 버린 게 아닌가 하고 또 그때 많은 제스처와 자기도 항의와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제동을 놨어야 되는데 워낙에 정혜민 선수도 뭐 성격이 좋아 보이니 그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무르듯이 제작진들한테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수긍해줬고 그 조건으로 제작진들이 원했던 것들로 촬영을 흔쾌히 해서 맞춰줬고 했던 것들이 오류가 아닌가 하면 아쉬움이 집에 가면 분명히 생기겠죠. 이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노우볼처럼 다 굴러서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 왜 피지컬 100이 이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왜냐면 제작진분들도 이제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해버리고 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내가 볼 땐 지금 이거 이 와해를 최대한 이렇게 이 점화에 불붙은 거를 끌 수 있는 부분은 둘 다 3억 줘야 된다. 둘 다 그냥 인정해버리고 제작진 측에서 내가 볼 때 둘 다 3억 시원하게 주고 해야지 내가 볼 때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다고 제가 그때 웃음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지금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하고 또 정혜민 선수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뭐 진실된 모습이었는지 뭐 이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성격인지 제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은 뭐 대외적으로 이슈를 다루는 뭐 기자 관련된 어떤 유튜버 분들도 정혜민 선수 쪽에서의 컨텐츠를 많이 뽑아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혜민 또 선수가 2등을 했음에도 1등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론몰이나 영상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파장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혼선이 빚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작진분들이 뭐 상호 합의하에 어느 정도는 이제 노선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뭐 몇 안 되는 약간 이런 좀 스포츠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되게 흥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시즌 2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이렇게 많은 이제 제동들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끝에 이렇게 유종의 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고 또 중간중간에도 되게 뭐 학폭 논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뭐 운동선수 출신의 또 여자친구에 대해서 폭행하려다가 뭐 이렇게 경찰들한테 막 이렇게 검거가 되고 또 막 이렇게 뭐 약물 논란 되게 피지컬 백이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야 이 방송 나가는 게 진짜 쉽지만 않구나 진짜. 예 진짜 하고 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예, 방송 한번 나가는데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진짜 작은 어떤 실수들도 용납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파장이 돼서 지금의 뭐 우진영 선수와 정혜민 선수의 어떤 이런 파장이 아니라 또 어떤 논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야 좀 무섭다. 저도 이렇게 작은 채널에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요즘 보면은 진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되고 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옵니다. 제가 또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야 이런 것들이 진짜 요즘에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진짜 골러가 버리고 예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지컬백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미션 선정을 좀 더 공정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그게 진짜 애초에 뭔가 그게 막 소리가 나는 그 수레바퀴에서 소리가 나는 미션인데 애초에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미션을 구성해서 했었더라면 또 어땠을까 하고 또 타원형의 트랙에서 4명이 술래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형인 트랙에서 술래잡기를 했었다면 더 공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아쉬움들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시즌2를 하게 되면은 피지컬 100에서도 제작진들이 이제 반영해서 좀 더 공정성과 그 다음에 이런 오차들이나 중간중간에 이제 실수들이 없게 잘 이제 만들어서 기획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피지컬 100 시즌2 하면은 제가 또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운동 이런 관련된 컨텐츠 좋아하기 때문에 또 챙겨볼 거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